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기지, 여기는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야외 공간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산책 공간입니다. 여기 독일 가문비 나무가 있네요. 이 독일 가문비 나무는 북유럽 노르웨이가 원산지입니다. 보통 30에서 50m까지 자라는데 어린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유명하죠. 또한 나뭇잎은 짧고 단단하며 끝이 뾰족해서 찔리면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시면은 굵은 가지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지만 가지가 오래되면 밑으로 처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유럽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나뭇가지에 아무리 많이 눈이 쌓여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나무의 오래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 감나무도 있네요. 이 개시당 나무는 중부 이북지방에서 자라는 낙엽한력 관목입니다. 벌들이 많이 찾는 밀원 식물이기도 하고 약 2m까지도 자랍니다. 지금은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꽃의 모양이나 지금 이 열매의 모양이 오곡의 하나인 수수를 많이 닮았죠. 근데 수수를 이북 평안도 지방에서는 식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개식당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여기 이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우리 고유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우리가 궁중연회에서 임금님 뒤에 2명의 시녀가 큰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채를 미선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그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미선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우리나라의 고유 식물로서 충북 진천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14호로, 충북 계산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147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시다는 말 그대로 히말라야가 원산지입니다. 히말라야 하면은 우리가 만년 빙하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산맥의 끝자락은 습하고 따뜻한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로수와 공원수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히말라야 시다는 뿌리가 얕아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히는 경향이 있어 요즘은 인기가 좀 덜한 편입니다. 히말라야 하니까 우리가 추위에 강한 나무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추위에 약한 나무입니다. 중부 이북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서는 보기가 좀 드물고 대전 이남 지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개입갈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희열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희열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종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1924년 조계산,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특산 식물인데요. 희열이라는 이름은 외래어처럼 들리지만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발견 당시
마을 사람들이 뜻을 알 수 없는 사투리로 희열이라고 했다 하여 이 정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송광나파나라고도 하는데요. 전라남도 송광사 근처에서 발견되어 송광이라는 이름과 꽃의 톡잎과 꽃받침이 얇은 종이에 밀랍을 입힌 것처럼 보여서 나파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타원형이거나 넓은 원형, 하트 모양의 잎이 흔합니다. 잎맥이 뚜렷하여 마치 주름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희열이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2월이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잎이 나오기 전 초록 모양의 연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수계 공간, 피아노 숲입니다. 이곳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일본목련, 벚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충고 직경과 나무 들레를 측정하여 의뢰한 결과 약 220년 정도로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시골 마을 어귀에 가면 정자나무로도 유명한데요. 예로부터 느티나무는 신령한 나무로 여겨져서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보면 중문 안에 느티나무 3그루를 심으면 세세토록 부귀를 누린다고 하였고, 천안과 신방 안에 심으면 도둑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물에도 강하고 나무 재질이 튼튼하여 공예재나 건축재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느티나무는 옆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저쪽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이 옆으로 뻗으며 둥그스러운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옆에 은행나무와 경쟁을 하느라 위로만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잔디광장으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빨리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시나무입니다. 이 시나무는 2019년 서울숲공원에서 1년생 100여 그루를 기증받아 서울혁신센터 직원들과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에게 분양을 해서 가꾸고 있는 나무입니다. 옛날 석유가 없던 시절 열매를 채취하여 호롱불을 피우고 횃불을 밝히던 나무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이사를 하면 이 시나무 종자를 가져가 제일 먼저 심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피우면 꿀벌들이 많이 찾는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밀원식물 하면 아카시나무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카시나무를 영어로 비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무는 영어로 비비트리라고 하는 걸 보면 꿀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해화나무인데요. 이 해화나무는 8월이면 나비 모양의 연노란 꽃을 피웁니다. 해화나무는 예로부터 상스러운 나무로 여겨졌는데요. 해화나무를 집 대문 앞에 심어 놓으면 잡귀신을 물리치고 집안이 내내 평안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고위 관직의 풍미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선비가 이사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나무 종자와 이 해화나무 종자를 제일 먼저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덕궁 도남문 안에 들어가면 3그루의 해화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해화나무는 학자수라고도 하는데요. 나무의 모양이 학자의 기상처럼 자유롭게 뻗어나간다고 하여 학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6.25 관련 유적지에 가면 해화나무를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날 공부를 하던 서원 입구에도 해화나무가 심어져 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앞서 피아노 숲에서 느티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느티나무는 사연이 있어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느티나무도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약 24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 자리에 마을의 당산나무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무를 다시 설명드리게 된 이유는 이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건물을 돌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의 생명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울혁신파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파크의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나무들이 여러 공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둘러본 나무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울혁신파크에 오시면은 산책을 하실 수 있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오셔서 즐겁고 좋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